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유명 패션 잡지 회사. 너 이번에 한국으로 간다면서? 유명 브랜드가 하나도 없는 나라잖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큰 시장인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게 어때? 맞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이탈리아 밀라노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오려고. 그런 나라는 가도 뻔하지. 가서 내가 이탈리아 패션이 뭔지 보여주고 올게. 패션 잡지 회사 직원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서울 패션위크에 참석하기 위해 밀라노에서 한국으로 해외 출장을 오게 된 마르티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일하고 있는 마르티나입니다. 밀라노의 중심부, 오래된 성당의 웅장함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패션의 풍경 속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제 삶은 예술이 풍부하고 문화유산이 가득한 번화한 도시의 활기찬 색채로 그려진 캔버스였습니다. 저는 패션과 예술, 그리고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은 역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진정한 밀라노 사람이었습니다. 밀라노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매일 자갈길을 걸으며 도시의 리드미컬한 리듬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깐내린 에스프레소의 향기, 두오모의 고딕 양식의 건축물에 감탄하는 관광객들의 부드러운 수다, 도시 사람들을 장식하는 현대와 전통의 절충주의 패션, 이 모든 것이 제 일상을 구성하는 실타래였습니다. 제 패션 경력은 주변 환경만큼이나 활기찼습니다. 유명 패션 잡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최신 트렌드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화려한 행사에 참석하고 패션계의 유명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에서 벗어난 조용한 순간에는 종종 도시, 경계 너머의 세계에 대해 성찰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패션위크에 참석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미디어에 비친 모습과 관광객들과의 짧은 만남으로 형성된 피상적인 지식이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득했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아시아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을 상상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몇 주 동안 저는 제 앞에 놓인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한국은 왠지 모르게 멀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국민들의 키가 작거나 패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었고, 세계 어디에도 밀라노만큼 패션의 영감이 가득한 도시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한국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발코니에 서서 밀라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데 그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일부이자 추억이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여정, 새로운 경험, 저를 기다리는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과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밀라노의 한 조각을 서울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에 의상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시크하고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제 스타일을 대표하는 아이템을 골랐어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그자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제게 많은 것을 주었던 밀라노의 저물어가는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밀라노를 돌아보았습니다. 두오모 성당, 북적이는 두오모 광장, 몬테나폴레온의 거리에 세련된 거리, 이 모든 것이 제가 떠나온 풍경이었죠. 세상에 대한 제 인식이 극적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제 일부분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스타일, 정신 속에는 밀라노의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광활한 활기찬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만남은 키가 크고 몸매가 좋은 통역가 혜진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 여성의 연약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처음 놀랐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인사,
겸손한 몸짓으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시내로 차를 몰고 가면서 제 눈은 창문에 고정되었습니다. 전통 한옥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조화가 매혹적이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으며 사람들은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저처럼 키가 큰 사람도 많아서 제 선입견을 깨뜨렸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누워 하루 동안의 경험으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쳤습니다. 서울과 서울 사람들에 대해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패션 회사에 첫 출근한 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동료들의 외모였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탄탄해 보였고 단번에 눈에 띄는 행복감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곧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에게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정기적으로 회사 체육관을 찾았고 퇴근 후에도 함께 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웰빙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웰빙은 단순한 신체적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운동을 통해 바쁜 업무 중에도 중심을 잡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영양 또한 웰빙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채소, 발효식품,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그들의 식단에 대해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보충제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된 요법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밀라노에서의 삶은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 자기 관리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패션계의 화려함과 흥분에도 불구하고 웰빙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 방식에는 심오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정신의 균형과 건강을 총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김에 이러한 한국적 웰빙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피트니스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했고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도 함께 접목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활기차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웰빙에 대한 한국적 접근법을 계속 탐구하면서 저는 웰빙이 단순히 피트니스와 영양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절제, 마음 챙김, 조화를 강조하는 삶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된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세계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게 되었고 밀라노로 돌아갈 때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웰빙은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균형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아름다움에 접근하는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미묘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화장은 변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밀라노의 대담하고 드라마틱한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신선하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 진하고 화려한 화장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옷 또한 화려한 무늬나 반짝이는 장식들이 달려있죠. 이탈리아의 스타일링은 이목구비를 더 강조하기 위한 화장과 패션 코디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목구비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는 스타일링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을 더욱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너무 화려하거나 반짝이는 옷보다도 자신이 가진 매력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옷들을 매치했습니다. 그 덕에 한국적인 미가 더욱 부각되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은
단순한 화장품과 옷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과 몸가짐,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한국인들의 매력을 점점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스타일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스타일이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과 기운들에 더 호기심을 갖게 했습니다. 균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한국 문화의 다른 측면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과 후회, 그러나 희망과 인내가 공존하는 한국 고유의 정서인 한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절제된 아름다움이 어디서 근원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명상과 라도 같은 한국의 전통 관습도 탐구했습니다. 명상과 다도는 저에게 깊은 평온과 성찰을 가져다 주었고, 밀라노에서 경험했던 빠르게 돌아가는 삶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명상은 피트니스 이외의 마음을 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명한 색채와 흥미로운 냄새, 번잡함이 오감의 향연인 한국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문화에서 음식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과 문화적 표현의 한 형태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자기관리에 대한 탐구는 패션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패션이 현대적 트렌드와 전통적 영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옷은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안했고 신체와 움직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영되어 있었죠. 패션은 아름답고 기능적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저에게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몸과 마음, 정신의 균형에 대한 한국인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철학은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감각과 한국의 우아함을 섞어 한국 패션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저의 능력에 감탄하는 한국 동료들의 칭찬에 깜짝 놀랐어요. 또한 피트니스 클래스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국식 운동 루틴을 일상생활에 도입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하면서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료와 친구들에게 배우면서 한식 요리도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 문화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모든 재료에 목적이 있고 모든 요리에 의미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꽃을 피웠어요. 저와 함께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지역 축제와 전통, 음악 공연에 데려갔고 주말에는 한국의 시골을 탐험하는 여행에도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서울이라는 한계를 넘어 한국에 대한 저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인들이 아름답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에는 그들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탈리아의 패션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넓히고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의 직업적 만족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세계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제 고정관념들이 무수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출장이 끝나갈 무렵 서울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정관념과 오해를 안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관점, 그리고 낯설기만 했던 문화에 대한 깊은 감사를 품은 채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여행이 단순한 물리적 여행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균형의 중요성, 단순함의 아름다움, 웰빙의 가치를 발견했고 밀라노에 돌아가서 그 교훈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감사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험을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패션이나 음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한국의 일부를
밀라노에 가져갈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제가 새로운 세계를 통해 시야를 확장하고 조화와 균형, 그리고 절제된 아름다움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해온 한국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네요. 저희 서울 출장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깊은 성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